얼마 전에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왜냐? 최근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이 태양광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 민원위원회 김원경 사무처장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예. 토론회가 있었다는 게. 예.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한 가짜뉴스 혹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갑자기 최근에 많이 나오나 보죠? 예,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기에는 좀 귀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뭡니까? 태양광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많다. 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온다 등. 예, 그런 내용. 태양광 어디서 발암물질 나온다는 거예요? 전지에서. 태양광 패널. 예, 패널이 이제 폐패널이 되면은 그것에서 이제 그 발암물질이 있는 거,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핵에 비해서. 효율성은 뭐 높진 않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핵 발전보다 태양광이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핵 시대 선언. 네. 있었고 그 공론화위원회를 작년에 거치면서. 네. 이 원전과 관련된 논의가 크게 한번 있었죠. 예. 네. 근데 뜬금없이 최근 들어서 태양광에 네. 대한 공격 기사가 많고 근데 그게 가짜다.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사를 보면 굉장히 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엄청난 찬핵론자, 뼛속까지 찬핵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원자력이 친환경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핵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자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핵무기, 핵폭발 이런 말이 생각나면서 아무리 전기를 만든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뭘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자력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계속 뭔가 굉장히 안전하고 과학적인 것이라는 그런 경계심이 푸는 언어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외웠죠. 그야말로 달달달 외워서 온몸에 핵은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저렴한 에너지이다. 이렇게 좀 배워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금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감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왜 다른 걸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공론화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탈핵 선언을 했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개인 소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정말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었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의 이유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 기존에 짓던 건 마무리하는데 네. 앞으로 줄여나가자. 그렇죠. 이런 취지로 결론이 났는데 그런데 근데 태양광 갑자기 관련 뉴스에 그 가짜 뉴스가 많다. 뭐 중금속 발암 물질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저번 토론회에서요, 발제자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환경진보라는 찬핵단체가 있어요. 찬핵단체예요. 반핵이 아니라. 이름을 환경진보라고 달고 핵을 찬성해요? 네, 환경단체라고 부르지만 찬핵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전략이군요, 이것도. 네, 이곳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태양광 패널의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그 글이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미국 대학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작년 7월에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이 인용했어요. 대학생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인용했는데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삼아서? 네, 예. 찬핵 단체의 대학생이 쓴 글을 우리 국회의원이 이걸 근거로 삼아서 그런 공격을 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등이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실었고요. 다시 이 내용들이 또 유튜브로 유통되었다라고 이 발제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이제 정말 대학생이 쓴 글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건 있는데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해요. 그러면 언론이 그걸 받았을 때
앵무새처럼 옮기기만 하지 말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발언이 사실일까라고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근거가 약간 없는 네. 주장을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그걸 언론이 받아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대 재생된 다음에 유튜브에 진짜처럼 돌아간다. 그렇죠. 그런 유통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으로 넘어올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말이 돌면서 그걸 가공해서 유튜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게 많다. 네. 또 있습니까? 뭐 또 있는데요. 저희 이거는 그 TV조선에서 나온 보도인데 10월 11일 날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사업의 보급 대수와 그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친여권 성향의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의 그 태양광 사업의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거는 말하자면 친여권이 친재생 사업에 관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특혜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특혜 온상이다라고 그래서 신재생 거죠.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는 네. 취지의 공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자 이런 발언을 이제 하니까 같은 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제목이 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반 싹쓸이라는 보도를 냈고요. 또 같은 날 TV조선이 저녁종합뉴스에서 제목이 또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사업자의 편중이라는 걸 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12일이죠. 동대문구청 추경 편성의 허인회 지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15일에도 또 범여 태양광 조합 정부 보조금 40% 차지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거든요. 이건 그런 프레임이네요. 정부가 신재생 사업 주창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특혜를 노리고 한 것이다. 그렇죠. 그 원전을 이제 비판할 때 한수원과 뭐 언론사와 광고비 네. 문제 이런 거 거론하잖아요. 그거에 역공에 해당되는 세력이 그렇죠.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TV조선 그 보도에서 이 태양광 사업의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라고 하고, 뭐 사례들을 몇 군데, 3군데 정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내용의 근거는 협동조합 이사장 3명이 친여권 활동 이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그러니까 친여권 활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혜의 증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태양광 사업 지원 제도 자체가 그것만 이해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는 시민이 업체의 설치 신청을 직접 해야 돼요. 업체를 직접 신청한다고요? 업체를 시민이 결정하는 네네. 겁니까? 그리고 업체가 서울시 자치구의 설치 대상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대상을 확인한 후에 서울시 자치구가 시민이나 시민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설치 신청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최근에 이 설치 신청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도 많이 늘어나게 이제 나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죠. 취지는 그러니까 그 신재생 태양광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세가 지금 가짜뉴스의 수준으로 네. 거세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언론의 문제만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언론이 왜 이렇게 찬핵에 공을 들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는 광고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예, 그런데.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신다. 예, 그런데 이제 윤종호 전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언론사와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금으로 2014에서 16년까지 총 204억 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노컷뉴스에서 공개한 바에 따라도 2017년에 한수원이 인쇄 광고비로 조선일보에 1억 2,9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에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이제 쭉 광고를 집행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언론 감시센터니까 언론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제 끝나셔야 되는데. 꼭 한수원 광고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뒤에는 이 원전 사업에
가담되어 있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원전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들의 광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 광고 고작 그것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일은 사실은 이 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서 비판할 수 있는 고리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 주제를 그렇겠죠. 예, 네. 접근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정책 중에 하나 탈원전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공세도 있고 근데 태양광에 집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입니다. 이건 그 미디어적 관점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네요. 예. 예. 박원순 시장이 다음 아주 많이 타겟이면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색을 적극적으로 하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다음 타겟은 박원순 시장인가 보다 하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위원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주제거든요. 오랜만에 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농민을 대표하고 또 한우 농가들을 대변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예. 이 가짜뉴스 얘기하다가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 신재생 가짜뉴스 굉장히 많다. 지금 방금 전해드렸는데 예. 최근에 예. 특정 시점에 특정 뉴스가 갑자기 막 증폭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은 이 재생에너지 문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들고 나오신 겁니까?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원회하고 올해도 예결위원회를 하는데요. 예결위원장에 들어와서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에는 예. 주구장창 원전 얘기만 해요. 그래요? 예. 거의 이렇게 듣고 있으면, 거의 이게 원전 마피아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그래도, 애정. 예. 그래도 이게, 핵분열에 대한 관심. 주제가, 그러니까 예결위는 대한민국 전체를 다 다루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얘기를 할 텐데, 들어와서 발언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원전과 뭔 연결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 흠집내는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거나. 네,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럴 수도 이 있죠. 정부에 대한 공격의 소재도 네. 되고 일석이조.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 문제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기후 환경 문제거든요. 원래 그 인천에서 IPCC 그 UN 환경기구 총회가 열렸는데 그 1.5 특별선언을 채택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기후 온도,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범위 내에서 막아보자. 네. 그러기 위해서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언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주요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알리100이라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기업 활동 전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장, 사무실 뭐 이런 모든 활동을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만 하겠다는 선언을 2014년도에 해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어젯밤에 그 알리100이라는 그 단체에 다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으로 만든 부품만 사용하자 이런 겁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모든 그 활동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만 쓰겠다는 선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네. 화력과 원자력을 쓰지 않고 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기업 활동 전체를 하겠다. 몇 년도까지라는 선언이에요. 거기 보면 2050년도까지 자기네는 어떻게 하겠다. 기업들이. 기업들이. 그 기업 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이케아, 애플, 뭐 켈로그,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뭐 GM,
BMW, 야, 이거 애플. 어려운 선언인데.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사무실 운영하고 자기들 공장 돌리고 공장 돌리고 예, 자기 관련 건물 건물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만 하겠다. 에너지로만 쓰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예. 몇 년도까지. 예, 그런데요. 그런데 그 선언을 예. 2014년도 뉴욕에서 예. 세계 기후 그룹이라는 거기 이제 그 주간이 있거든요. 그 주간에서 그 선언을 했고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해서 자발적으로 전 세계 주요한 기업들이 그러한 선언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로만 기업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는 부품도 그것으로만 납품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만 쓴 부품을 납품받겠다는 거예요, 또.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린 중간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예. 애플에다가 그 반도체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애플은 이미 그 선언에 동참을 했고 예. 알리100이라는 선언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애플 본사에서는 이미 쓰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 상황이에요, 이미. 아, 이미 했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 관계사들도 관계사들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계사들과 일을 하게 된다. 앞으로. 일을 하겠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 가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본사에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자사들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애플에서 실사팀이 SK 하이닉스에 찾아왔었어요. 네. 와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납품한 생산한 실사로 왔었어요? 실사로 왔었어요. 그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15년 12월에 왔는데. 그러니까 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의원님. 의원님 이제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프레임이 그거 이제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성도 낮지만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취지로 항상 말해왔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기업 활동이 점점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이런 선도 기업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이미 그렇게 탈바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과 발상이 그런 우리 원전 말씀이시네요. 얘기하는 사람들은 딴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미 이만큼 진척됐는데 계속 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 탈원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세상은 신재생 에너지로 쓴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그 제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기업 활동을 하도록 선언을 다 하고 있고 그 선언에 세계 인류 기업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고 다는 아니어도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어제 날짜로 155개 업체 전 세계 탑 클래스가 기업.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R200 영어로 R2하고 아라비아 숫자 100이라는 숫자를 쳐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세요. 이 기업들이 표방한 것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1.5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한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폭주하고 있다. 딴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아, 그런 관점이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2015년도에 실사로 왔는데. 의원님 이해했는데 이제. 한국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요구를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애플은 지금 보면은 전 세계 협력업체 23개국에 그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는 서약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 언제까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공급받겠냐는 거죠. 우리가 전환 안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왜냐하면 이 탑 클래스의 기업들이 계속 여기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큰 문제다 이제. 이게 자꾸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LG화학에서 LG화학에서 전기 배터리 생산합니다.
전기 배터리 생산해가지고 BMW에 납품을 하는데 BMW 상국에 찾아왔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배터리를 납품을 해라. 네. 그러니까 한국엔 현재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LG화학이 그 공장을 폴란드로 이전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하다가 계약 자체가 무산됐어요. 다시 LG화학에 지금 폭스바겐에서 전기 배터리를 생산한 재생에너지 생산한 전기 배터리를 납품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건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 그 세계 에너지 기구 조건으로는 2%밖에 안 돼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네. 우리 지금 국내 기준은 7%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폐열을 이용한 열합병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지 국제 기준엔 2%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니까 예. 기업들이 지금 삼성도 해외 공장에서는 몇 년도까지 100%를 도달하겠다라는 얘기만 해요. 국내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 오히려 해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 있고, 국내 기업도 왜냐면 해외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해외에서 하니까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근데 국내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도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에너지 공급망 자체도 그 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의원님, 준비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요?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왜냐면 저희가 원포인트로 네. 가짜뉴스와 더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자. 나 이 얘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럼 한 번 더 모실게요. 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문제의식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네. 대신 또 모시겠다는 말씀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서, 예. 리프레싱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